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광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와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접종할 백신이 오늘부터 광주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는 1차 접종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냉장 차량이 광주에 도착합니다. 군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차량 화물칸에 봉인지가 뜯깁니다. 깨진 용기는 없는지, 수량은 맞는지 검수를 받은 백신은 접종까지 보건소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광주 시민 3,200명분을 시작으로 1차 접종 백신은 모두 14,200명분이 들어옵니다. 일부는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도 하고 또 촉탁위하고 협약을 맺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접종도 합니다. 광주에서 첫 백신 접종은 광주 보훈요양원의 의료진과 입소자 등 2명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 65세 미만 광주 요양병원과 시설 1,100여 명이 하루 동안 접종을 받고 이후 3월 둘째 주까지는 1,5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후 3시간까지는 고열과 알레르기 반응 등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39도 이상의 고열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조선대병원 호남권역 예방센터도 화이자 백신 인수를 준비하는 등 접종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산과 감소를 반복하며 지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가 백신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콜센터에서 오늘도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광주에 있는 모든 콜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7명, 이 중 6명은 콜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들은 주로 라이나 생명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층별로 보면 4층에서 27명, 5층에서 6명, 6층에서 1명이 확진됐고 4층 청소를 담당한 미화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층 빌딩 전체 직원 1,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른 층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들의 검사가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도 출근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시에 있는 69개 콜센터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물론 유증상자 대응 매뉴얼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에 대한 전담 인력이 있는지 또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또 사무실 환경은 어떠한지 근무 형태라든지 위생 청결. 한편 광주에선 효정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던 90대 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확진된 병원이 폐쇄되고 개학을 앞둔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의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된 목포의 한 병원. 의사의 확진으로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 75명에 대한 검사 결과 간호사와 영양사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한 3일 정도 진료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약 100여 명 정도가 예외 진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 보내고 목포와 해남에 거주하는 일가족의 확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환자로 분류된 전남 840번째 확진자의 배우자와 자녀, 손주와 이들의 직장 동료까지 감염되면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보험회사 직원과 목포의 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됐으며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밀접 접촉한 동료 교사들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3월 2일 날 계약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목포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완도 어린이집 집단 감염도 1명 늘었고 나주에서도 광주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30대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이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한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역민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없어갖고 먹는 물도 없지, 밥에 먹을 물도 없지, 씻을 물도 없지, 화장실도 못 가지. 광주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가 출범시킨 기구입니다. 앞으로 24년 뒤인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을 뜻하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EU 등 국제사회보다 5년이나 빠른 2045년 탄소 중립은 정말로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저는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연료를 안 쓸 수는 없는 일. 화석연료를 태워 공장 가동을 하는 기업과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개인들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쓰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게 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각 가정이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쓰게 하는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과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일에 더해 당장 기업들로 하여금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100% 쓰도록 하는 알리백 프로젝트까지 탄소 중립도시를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자립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개통 운영을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송전망을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잉여 전력들을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광주에서 올 한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947만 톤. 광주시는 94개 사업 7,500억 원을 들여 올 한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0%인 10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상 최초로 순수 우리 기술로 추진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발사가 성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호 개발의 가장 중요한 1단부 엔진이 100초 동안 연소에 성공했는데요. 연소 시간이 지난 1차 시험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점화됩니다. 엔진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자욱한 증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엔진이 100초간 연소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1차보다 시험 연소 시간이 70초 늘어난 이번 2차 시험은 1단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이 시험이 잘 끝났고요. 저희 설계 범위 내에 2% 내에 다 균일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누리호 1단부는 75톤급 엔진 4기를 균일하게 작동시키는 복잡한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된 누리호의 주요 기술로 꼽힙니다. 3월 말 3차 시험까지 무사히 치러지면 누리호의 핵심인 1단부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현재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립동에서 비행용 기체들이 1, 2, 3단 모두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누리호를 위해 새로 지어진 발사대도 최근 공사를 마치고 작동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올해 10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그 핵심 기술인 1단부 연소 시험이 2차례 모두 성공하면서 순수 국내 기술의 우주 발사체 성공이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우원식 의원이 오늘 광주를 찾아 한전공대법 등 광주 전남 3대 현안 법률안을 3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광주시 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한전공대 특별법과 문화전당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등 광주 전남 3대 현안 법안이 3월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동이 멈춘 4자 협의체 가동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의 해상 경계 분쟁이 5년 만에 전남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남과 경남 간의 해상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경상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 해상 경계를 주장해온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과 경남 간의 해상 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 경계를 침범했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경남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도 김도희 판사는 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용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시속 98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미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온라인 화훼 특별기획전이 판매 시작 반나절 만에 완판됐습니다. 강진군과 전라남도, 전남지방우정청은 당초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장미 특판 행사를 준비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판매가 시작된 어제 반나절 만에 장미 3만 5천 송이가 모두 판매됐습니다. 강진 지역 장미 재배 농민들은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이고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 분야 사업자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